공유경제와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 규제 정책 12주차.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이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정책은 뭐 규제에서부터 발전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브리핑을 한 자료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을 이제 브리핑하는 그 사이트인데요. korea.kr 여기에 가보셔서 이 공유 경제 이렇게 공유 경제 해가지고 이 검색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무려 18,864건이 이제 검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 있는 내용들이 쫙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정책 위키에 공유 경제에 대한 것들을 일단 한번 눌렀는데, 거기에 이제 공유 경제가 어떤 건지 좀 이제 설명에서부터 이제 정책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추천 콘텐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유 경제는 뭐 아시다시피 한번더 어, 복습을 한다라고 측면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자산,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어, 캡처를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 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 경제에 포함된다 해서 여기 나와 있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 2배 이상 성장했죠.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경제 이제 현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또 1인 가구 증가, 또 합리적 소비 확산, 그래서 소비의 어떤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숙박,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P2P, 피플 퍼슨 투 퍼슨인가요? P2P 공유 경제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 또는 우버 이런 플랫폼이 지금 각광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공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공유 경제는 일단 작지만 20, 30대의 참여도가 높고, 또 40대 이상의 어떤 관심도도 높아져서 수요가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가 지금 1조, 2019년 작년 7월이네요. 거기서 발표한 걸로 보면 1조 9천억 정도. 그리고 2018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투자액 1조 6,327억 원에 비해서 한 16.3%가 증가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또 공유 주방 서비스 또는 유통 서비스 분야 투자 비율이 높고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이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벤처 투자 결산 결과로 보면 이 스마트 헬스케어에 이어서 공유 경제가 투자 유치가 많이 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주거, 또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또 승차 공유, 또 취미 공유 플랫폼, 다양한 공유 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국의 지난번에 중국 그 공유 경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뭐 언급을 했지만, 좀 지난 데이터지만
서비스 이용자도 5억에서 6억, 1억이 1년 만에 늘어났고, 제공자도 1,000만 명이 늘어났고, 또 여기 취업 일자리 창출도 한 85만 명이 늘어났고, 또 상위 유니콘 기업, 세계적으로 상위 10개 유니콘 기업에서 공유 경제 기업은 이렇게 큰 기업 가치를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다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는 기존에 거래를 안 했던 그런 자원들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경제, 사회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 혁신적이다. 그래서 빠르게 세계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어떤 브리핑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숙박 분야는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을 제도화시키겠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빈 공간, 빈 이 주택의 공간은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 민박업을 허용을 하겠다. 이게 이제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할 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 숙박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일단 이건 이제 도시 민박업 허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 숙박업,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뭐 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을 하고 1년 365일 영업하는 게 아니고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이제 제한을 했죠. 180일 이내로. 그리고 이제 투숙객의 어떤 안전 보장을 위해서 서비스, 안전, 위생 이런 기준도 마련을 하겠다. 번지 전력자가 이제 도시 민박업자 등록을 하면 이게 또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숙박 분야에서 활성화 방안을 밝혔고요. 작년 1월 달에 다 밝힌 겁니다. 계속하면 기존 숙박업체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을 또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관광기금을 융자를 해주거나 또 우수 농어촌 민박업 선정하고 홍보를 해주겠다. 관광 호텔이 아닌 이런 모텔, 여관 등 이런 부분에도 융자를 허용을 해주겠다. 융자 규모는 참고를 하시고요. 또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 원 내외로 비과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공제 한도도 확대를 하고, 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가가치 세액 공제율도 다른 업종보다 적용하는 것을 2021년까지 적용을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것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빽빽해서 죄송한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에 있는 것을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그대로 해놨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제 자동차 공유를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스마트 시티, 요즘 이제 지자체별로 많이 유행이고 서로 이제 하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세종이나 이제 부산이 되겠네요. 여기에는 공유 차량의 배차, 반납 장소를 이제 자율화시키겠다라고 이제 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고요. 또 편도 이용을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상주 기간 다른 지역이었던 일시 상주 기간을 확대를 하겠다. 휴가철 수요에 대해서 대응해주겠다. 또 무인화, 또 무인 영업소 운영할 때 등록지를 이제 영업소, 주사무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개선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동차 대여 시간도
이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어, 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전세 노선 버스 공유를 위해서 이 온오프라인 오토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 전세 버스 탑승자 모집을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 일시적 운행 시에 한정해서요. 탑승자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일개 운송 계약으로 간주해서 허용을 하겠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또 한정 면허 제도도 있고요. 국가가 국토부가 중재하고 조정해서 신속하게 면허 발급 지원을 하겠다라고도 했고요. 또 광역 버스에 대한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고요.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특정한 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해서 이제 탑승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승차 공유는 결국 이제 사회적인 어떤 데이터 앱을 통해서 상생, 윈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국민 편의를 뭐 제고하고 교통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기존 산업 종사자 보호를 기본 원칙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공간 분야에서는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거주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출근하면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비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금을 감면하고 다른 혜택을 뭐 부여를 하겠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주차 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으로 뭐 환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IoT 사물 인터넷의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앱을 통해서 주차장 정보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거 부분에서는 분쟁 방지를 위해서 뭐 계약서까지 뭐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표준 계약서까지 마련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 분야입니다. 공공자원의 공간 분야 이제 세 번째인데요. 공공자원을 이제 개방하고 공유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쪽에 이제 개방 정보를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예약결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작년 얘기죠.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해외에 이제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해외 사무소를 유휴 공간을 공유 사무소로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기업이 해외 사무소의 어떤 유휴 공간을 확인을 하고 예약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고 나왔고요. 또 지자체 유료 공간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초중고의 어떤 생활 체육 시설 개방을 이제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또 교육청이 이제 보유한 미사용 폐교가 420개나 되네요. 이것을 활용도가를 제고시키겠다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창업을 위해서 특히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서 창업 공간을 공유하는 쪽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제 시행을 했죠. 공유 재산의 어떤 수익 계약을 청년 창업 공간을 이용할 때 수익 계약을 허용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금융 지식 분야에 이제 이 P2P 간의 이 대출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율도 인하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투자 보호자 대출 P2P 대출 투자자 보호를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대중 투자를 허용을 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대폭 확대를 하겠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또 나와 있네요. 또 우리가 이제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목으로 또 지금 뜨고 있죠. 여기에 재능 공급을 촉진을 시키겠다. 그래서 강좌도 개발하고 뭐 주체 다양화시키겠다. 또 유료 이수종을 발급을 21년까지 하겠다. 또 여기 학점을 인정하는 부분들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세 체계를 뭐 정비를 하겠다 해서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한 과세 기준 체계를 마련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간편 과세 방식을 통해서 소득 분류 불확실성을 이제 완화시키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 협력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경제 납세 지침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납세 수능은 이제 다음에 또 나와 있는데 납세 수능 제고를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하고 공급자를 위해서 공유경제 분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유경제 플랫폼 소비자 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하고 징수 체계를 마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적인 지원을 위해서 연구, 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또 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의 어떤 개발비, 신기술 개발비를 세액을 이제 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역량 강화를 대한 이 인력 개발비 이쪽 부분도 세액 공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공유 활용한 가능한 데이터를 확대를 하고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도 확대를 하겠다. 거대 자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전문 센터도 구축을 100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주요 산업별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 유통하는 플랫폼도 구축을 하겠다 되어 있고요. 또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법률, 또 특허 등 이제 네 가지 종에 대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에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공유경제 조사 분석 기반을 구축을 하겠다 해서 이 O2 시장 동향 이용 실태 조사도 하고 또 서비스 산업 이 오토 쪽에 온오프라인 오토 쪽에 서비스 산업 체계 분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인 자료는 이 영상이라든가 보도 자료 뭐 이런 부분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이 지금 일자리 문제로 상당히 난항을 겪기 때문에 이제 AI가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더워크 AI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서비스에서 이제 인풋을 채용 업체에서 채용 공고를 하고 구직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활동을 하면 이런 AI 일자리 매칭에서 이런 이제 로직이 직무 데이터 DB하고 직무 온돌로지 그리고 AI 매칭 운영 DB 이게 이제 세 가지가 AI가 분석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AI 취업 알선이라든가 표준 직무 추천을 생성을 한다든가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타다 금지법이 이제 전 시간에 나와 있지만 이 소카는 타다 금지법 때문에 이 기본 베이직의 서비스를 중단을 했지만 자율주행 쪽으로 방향 선언을 해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위기가 오면 반대로 기회로 만드는 그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규제를 또 혁파를 하거나 아니면 규제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의 기회가 또 생기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를 살펴보는데요. 이번 주 과제도 마찬가지로 이 후감을 간단히 정리를 페이스북에다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아직 이 누가 후감을 했는지 댓글을 했는지 몇 가지씩만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취합을 해서 댓글로 언제 남겼는지 이런 것을 다 캡처를 제가 떠야 됩니다. 과제 2는 마찬가지로 이 구글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이 주소로 치고 들어가 보면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라든가 출석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하시고 이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자라면 새겨 두어야 할 명언 해서 좀 10가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해봤는데요.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슌페터가 얘기했네요. 창업자란 창업의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고통을 거치지 않고 얻은 승리는 영광이 아니다. 나폴레옹 얘기네요. 그 다음에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후회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네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되어 있고요. 또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작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6번째 이제 명언은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가끔은 쉬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부정적인 사람은 결코 위대한 기업을 세울 수 없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네요.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한다면 놀랄 만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패배는 취약의 실패가 아니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다. 또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주차 규제 정책에 대해서 오늘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조금 나아진다라고 했다가 뭐 이태원 발, 또 여러 가지 뭐 노래방 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 또 뭐 증가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면서 또 별 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면서 오늘 교육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